네, 안녕하십니까. 마카는 샌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1715포인트에서 출발했는데요. 현재 1718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꾸준하게 계속 초가부터 올라왔었던 건 아니었고요. 1710선 쪽으로 다시 붙는 듯 싶다가 다시금 상승폭을 확대하고 있는데 장 아주 초반에는 외국인들이 현물을 파는 듯도 싶어서 우려를 키웠지만 지금 현물은 조금 차곡차곡 사주는 분위기입니다. 장 열린 지 30분 정도가 흘렀는데 외국인이 아직까지 100억을 채 담아두지 않고 있는데요. 이 시각 수급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가 13포인트 뛴 1718, 코스닥도 6포인트 오른 509포인트까지 올라옵니다. 코스닥은 3포인트 정도만 상승해서 506포인트에서 출발했었는데요. 확실히 일단 외국인과 개인이 함께 좀 사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외국인이 오늘도 선물은 팔고 있는데 현물을 조금 담아주는 분위기. 오늘 같은 장에서 개인이 일단은 저가 매수에 좀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분위기를 안 볼 수가 없겠죠. 자, 오늘 운수장비 업종이 역시 좀 반짝한데요. 어제는 조선주 때문에 갔다면 오늘도 역시 현대중공업, 미포조선 밀리지 않는 가운데 모비스와 현대차가 2.5% 이상씩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아래쪽을 조금 보시면요. 모비스도 일단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기아차도 1.8% 이상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 3인방이 오늘은 또 어제는 조선주가 그리고 오늘은 자동차주가 운수장비 섹터를 이끌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환율이 좀 진정됐다라는 것 그리고 실적 기대감이 다시금 고개를 좀 드는 분위기인데요. 의료 정밀 쪽도 나쁘지 않습니다. 삼성 테크인이 1.5% 이상 오르고 있고요. 삼양옵틱스도 2% 이상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자, 그리고 건설업종도 조금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앞두고 GS건설도 반등하고 있는데 1% 정도 매수세 받으면서 9만 원 정도를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대림산업, 현대건설도 2% 이상 오히려 급등하고 있는 모습이 있네요. 자, 반대로 약한 쪽을 한번 볼까요? 전기가스 쪽은 뭐 이렇게 떨어지고 있지는 않지만 음식료 정도를 제외하고는 전 업종이 다 상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전기전자는 삼성전자가 사실상 떨어지고 있어서 그렇지 다른 종목들은 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가 2.5%나 반등을 하고 있고 LG전자는 또 그럭저럭 좀 조용한 분위기 있긴 하네요. 오늘 IT는 좀 혼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LG디스플레이도 보합권 정도에서밖에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다. 일단 대장주 삼성전자의 오늘 반등이 아직까지는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수급 특징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오늘 아침 강하진 않지만 일단 팔진 않는 분위기인데요. 주식차트연구소 황성호 칼럼니스트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오늘장 수급 특징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사고 있는지요? 네,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을 보게 되면 첫째가 현대모비스, 두 번째가 LG전자, 세 번째가 KB금융, 네 번째가 우리금융, 다섯 번째가 두산중공업이고 기관은 LG디스플레이, 두 번째 신한지주, 세 번째는 삼성중공업, 네 번째 대우조선해양, 다섯 번째는 LG이노텍 정도로 이제 장내에서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은 네오이즈게임즈, 두 번째 태움, 세 번째 CJ오쇼핑, 네 번째 신화인터텍, 다섯 번째 멜파스, 기관은 첫 번째 SFA, 두 번째 서울반도체, 세 번째 다음, 네 번째 태움, 다섯 번째 CJ오쇼핑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셨던 게 이제 어제 사실 어제장까지 종합했던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상위 베스트 5 거래소와 코스닥의 그런 종목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이런 수급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저희가 어떤 그런 특징을 나름대로 도출을 해낼 수가 있을까요? 어제 많이 빠졌는데도 외국인들이 금융주를 샀다 하는 느낌도 있네요. 네, 금융주의 시세 탄력은 좀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향후 장세 전반에 주도주가 되려면은 지수가 한 단계 더 박스권을 돌파하는 움직임이 한번 나와줘야 이제 주도주로 치고 올라갈 것이고 치고 올라갈 것인데 그렇다기 주도주라기보다는 이제 지수에 대한 어떤 키맞추기의 성격으로 이제 매수가 들어온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직도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금융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첫 번째 수출 관련주로 타겟 집중하고 있고 최근 들어 조선주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수급이 좋아졌습니다. 지금 장래를 살펴보면 이제 형산이라든지 네. 이런 조선기자 특히 풍력 발전에 관련한 풍력 발전 관련 부품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걸로 알 수 있는데요. 네. 조선 업종이 지금 바닥을 찍었다고 하면은 향후 지수 상승에 대한 키맞추기가 이제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기 회복을 바라보는 조선주도 훌륭한 포트폴리오에 한번 넣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네, 그래요. 외국인과 기관이 또한 조선주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 이런 얘기를 하셨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보니까 또 자동차가 또 조금은 반등세가 강한 것 같고요. 이렇게 조선주, 자동차, 은행, IT 이렇게 해서 좀 돌아가는 순환매 장세 속에서 지수는 좀 조용한 이런 국면이 계속될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향후 이제부터 본격적인 어닝 시즌을 많이 해서 실적 발표 때마다 주가가 이제 출렁거릴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순환매적인 차원에서 되겠고요. 한 단계 이제 그 주가가 박스업을 한다고 생각을 한다면 역시 우리나라 그 주식시장에서는 이제 수출 관련으로 이제 집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지금 그 최근에 어제 같은 경우에는 그 달러가 강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원자재 안전자산이라고 부르면 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일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 느긋하게 편입해서 좀 들고 와보는 전략이 유효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느긋하게 들고 갈 만한 종목이나 업종은 어떤 걸까 궁금한데요. 지금 장에서는 일단 뭐 낙폭이 어제 같은 경우 크게 있었으니까 어제 낙폭이 컸던 종목도 오늘 아주 짧게 반등 노리고 들어가는 것 전략 정도는 괜찮을 것도 같은데 느긋하게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고민이 좀 되는데요. 네, 저번 주에 추천드렸던 HDS 같은 경우는 조선 관련 업황이 좋아지면 실적이 호전될 것이라 해서 추천을 드렸고, 네. 그 종목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보유 의견을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새롭게 좀 쳐다봐야 될 종목은 한국카본이 있습니다. 한국카본이요? 네, 한국카본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 LNG 관련 그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인데요. 이 동사가 생산하는 그 카본 관련 그 소재는 그 향후 우주항공의 그 소재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당 순이익을 따지게 된다면 이 종목은 그다지 고평가된 상태는 아닙니다. 향후 우주항공 시대가 되게 되면 지금 새로운 어떤 그 주가 모멘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동종목 중심을 살펴봐야 되는 것은 그 캄보디아 노림지를 70년 동안 확보를 하면서 탄소 배출권 사업에 이제 진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향후 성장 동력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요. 향후 그 사업 계획을 보게 된다면 지금 카본이나 이쪽 LNG선의 이선 부분의 그 수주가 좀 감소를 해서 1분기 실적은 약간 좀 우려가 있긴 하지만은 향후 경기가 회복된다면 그쪽 그 발주처도 상당히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실적에서는 좀 좋은 모습을 보이게 될 것이고 향후 이 종목이 이제 오버슈팅하는 구간이 한번 발생을 해준다고 하면은 성장 동력인 탄소 배출권과 이제 우주항공 테마가 되겠습니다. 네. 자, 우주항공 테마이기도 하면서 탄소 배출권 시장에도 진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한국카본 얘기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가격 설명도 조금 들어봤으면 싶네요. 그리고 원고 좀 넘길 당시 가격이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이런 경우에는 매수하셨다고 하면은 첫 번째 7,500원을 이탈 가격을 하면은 7,500원으로 단기적으로 손절면선 잡고 매매를 하시는 게 좋고요. 지금 전략은 아마 조정시마다 매수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박스권이 7,300원 여기 이 라인을 강하게 뚫어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주가가 회귀한다고는 보진 않거든요. 근데 일단은 박스권 하단선이 이 가격을 이탈하면 손절매를 하더라도 지금 이 구간에서는 분할 매수로 대응하시는 게 조정시마다 매수해서 가져가시는 게 좋은 전략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분할 매수해서 한국카본 1차적으로 얼마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요? 1차적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단기로 이제 8,000원 이상 되면은 거기 매물대 부딪힌성이기 때문에 한번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네. 단기로는 8,000원 이상, 8,200원 정도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한쪽 좀 약간 높이겠는데 네. 8,200원 정도에서 1차 조정이 된다면은 8,200원에서 다시 7,800원 정도로 기준 가격을 계속 올려가면서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자, 나로 2차 발사일이 6월 이렇게 6월 9일로 확정이 됐는데 보통 이런 테마 같은 경우에는 물론 점장이가 아니시긴 하지만 보통 6월 9일 날 발사된다 그러면은 언제 정도는 최소한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됩니까? 근데 이거는 단순히 우주항공 테마만 좀 보기엔 좀 그렇고요. 네. 다른 우주항공 테마가 가격 대비 고평가인 반면에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기존으로 안정적인 매출처를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좀 중기적으로 좀 느긋하게 바라보시는 편이 좋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단 테마주라기보다는 실적이 겸비되니까 우주항공은 보지 마시고 LNG 선의 용선 부분에 대한 매출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매출이 늘어나는가에 대해서 조선 관련 업종 같이 눈여겨 보시는 게 동사의 주가를 흐름을 판단하는 데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래저래 우주항공 테마로도 엮을 수 있고 조선 관련 또 주로도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다각화라는 장점이 있으니까 오히려 실적적인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겠다라는 얘기셨습니다. 한국카본 지금 차트상으로 한번 분할 매수해보자는 전략이십니다. 주식 차트 연구소 황성호 칼럼니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장을 다시 한번 살펴드리겠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720도 넘겼습니다. 15포인트 뛰었는데요. 외국인이 글쎄요, 전화 연결하기 전후에 해서 현물을 지금 급하게 좀 잘 사주고 있습니다. 180억 정도, 급하게 한 100억 정도 들어온 느낌이 있는데요. 오늘 개인도 함께 좀 사주고 있는데 개인들이 끝까지 사줄 것인지는 글쎄요. 외국인들이 또 강하게 사주고 있으니까 한번 지켜볼 일인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도 508포인트까지 올라왔었는데요. 지금은 현재 6포인트 이상 뛰어서 509까지 올라왔습니다. 외국인과 개인이 함께 사는 듯 싶었지만 역시나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빠져나가는군요. 지금 외국인 정도만 기관과 함께 기관이 아주 소폭 사주고 있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쪽에서 오히려 매물이 조금 나오네요. 1000억 이상 1140억가량 프로그램 쪽에서 매물이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각 특징주 한번 살펴볼 차례인데요. 설균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 불러보죠. 윤 기자. 예. 네, 안녕하세요. 오늘 특징주라 할 만한 종목들, 업종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최근 환율이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보임에 따라 자동차주가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닷새 만에 오름세를 보인 것을 비롯해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도 나란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테마주 중에서는 나로우의 2차 발사 기대감에 힘입어 우주항공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양 ENG가 장중 10% 이상 급등한 것을 비롯해 비츠로테크, 비츠로시스, 세트랙아이 등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자, 자동차주의 동반 상승 그리고 우주항공 테마가 나로 발사 기대감 때문에 오르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720 이 정도면은요. 지금 또 11선은 1725포인트까지 한번 반등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또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21선은 회복을 했는데 골드만삭스 충격에서 벗어났다고 봐야 좋을지 아니면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가 없는 국면인지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는지 증권사 리포트 요약해 주시죠. 예. 예기치 못한 골드만삭스발 악재로 인해 주가지수가 1700 초반선까지 밀리자 증권사별 전망도 엇갈리는 모습입니다. 하나대투증권은 어제 주가 하락이 추세적인 하락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단기 급등한 데 따른 과열 부담이 해소된 수준이라면서 글로벌 증시 약세에 따른 부정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메리츠증권 역시 골드만삭스 악재는 단기에 그칠 것이라며 낙폭 과대주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미국 금융주의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증시의 불확실성을 잠재울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부정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대우증권은 주가지수가 1700선에서 지지될 가능성이 있지만 여전히 경계의 시각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는 매수가 아닌 관망의 자세로 대응하고 지수 반등 시에는 부분적으로 차익 실현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도 오늘 단기 충격이 확대되고 금리 인상, 위안화 절상 등 중국발 악재까지 가중될 경우 지수가 1650까지 밀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윤경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후에는요.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 성기배 대표와 함께하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또 저희 프로그램 말미에는요. 여러분들 종목 상담해드리는 코너도 있죠. 통하였느냐 투자해우소 코너를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변함없이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 종목 상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게시판에 글을 남겨준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 방법도 역시나 글로도 참여 가능하시니까요. 전화 혹은 글로 저희 실시간 종목 상담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관심 종목을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앞서서 나왔던 패널이 얘기했던 종목. 과연 오늘 장이 개장하고 나서도 그 같은 또한 매수 의견이 유효한지를 또한 그 같은 매수가가 유효한지를 다시금 더블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오늘의 센 전략 코너에 출연하셨었던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께서 얘기하셨던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KB금융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전략은 아주 명확합니다. 물론 M&A 관련 그리고 1분기 실적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어제 또 금융주의 낙폭이 꽤 컸었습니다. 평균적으로 2% 이상씩 빠졌었기 때문에 오늘 단기적으로 미국장 보니까 오늘 우리 장도 반등을 하겠다. 그러면은 어제 낙폭이 컸던 증권, 은행 이쪽이 다 올라오지 않을까 때문에 단기적으로 KB금융에 대한 얘기를 하셨었는데요. KB금융 매수가를 56,000원 정도 얘기를 하셨었는데 현재 가격이 어느 정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네, 지금 KB금융의 지금 가격은요. 예, 지금 57,3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1.7% 이상 1.8%나 뛴 가격인데 매수가가 56,000원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대비해서 한 10,000원 돈 이상 지금 벌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오늘 아침에 어떻게 출발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 가격에 잡아도 괜찮은 건지 한번 다시 여쭤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 최철원 대리 전화 연결 다시 한번 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기대하셨던 대로 오늘 일단 은행주 중심 그리고 시장 전반적으로 다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현재 1718까지 왔는데 KB금융이 말씀하셨던 매수가보다 지금 조금 가격이 높아서요. 예. 어제 제가 아침에 56,000원을 내가 주가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네. 지금 시가가 6,300원 어제 종가로 시작이 돼서 그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서 못 잡으셔야 될 것 같으신데 지금 가격은 57,000원 선이면 한번 잡으셔도 그렇게 리스크가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 다행히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유입이 좀 되고 있고 은행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올라와주고 있고 거기서 특히 KB금융 같은 거는 오늘 외국인들이 지금 한 12만 주 가까이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어서 지금 57,000원 선 이렇게 좀 잡으셔도 그렇게 좀 리스크가 커 보이진 않는 그런 시장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57,200원 이 정도에서 사도 괜찮겠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예. 그러면 오늘장 분위기를 보시고요. 목표가 6만 원에 대한 상향할 의견은 없으신지요? 글쎄 목표가를 올리는 거는 조금 부담이 좀 될 듯 하고요. 예. 시장이 그렇게 크게 간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렸었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장을 올린다고 하면은 6만 원 선은 목표가를 더 이상 올리기에는 시장 상황이 그렇게 좋은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6만 원 그대로 잡아두시고 매수가만 한 지금 가격으로 좀 잡으셔서 수익률을 좀 낮춰서 매매하시는 그런 전략을 좀 사용을 해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원래 56,000원 얘기하셨지만 오늘 갭상승 출발했기 때문에 57,000원대라도 사서 6만 원까지 짧게 좀 수익을 한번 가져보자라는 얘기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잠실 신천지점의 최철원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KB금융에 대한 더블 체크는 끝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뉴스로 보는 투자연맥 시간에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께서 출연을 하셨었는데요. 일단 오늘 많은 시장에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조선주인데요. 조선주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은 차트상으로 일단 부담스럽고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이 두 종목은 제외를 시키고 조금 다른 종목 쪽으로 키 맞추기 전략 쪽으로 한번 눈을 돌려주셨는데요. 그중에서 언급된 종목이 STX 조선해양과 한진중공업이었습니다. 자, STX 조선해양 먼저 볼 텐데요. 일봉상으로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지만 주봉상으로 보면 이제 막 반등을 하는 국면이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사실 이 같은 의견은 한진중공업이나 STX 조선해양이나 마찬가지셨는데요. 한진중공업보다 STX 조선해양 먼저 가격을 보면요. 매수가를 14,000원 정도를 얘기를 하셨습니다. 현대 오늘 5%나 급등을 하면서 지금 15,700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에서 과연 잡아도 또 괜찮을런지 한번 이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진중공업도 같은 또 조선주이기도 하니까요. 한진중공업 가격도 좀 궁금한데요. 자, 한진중공업은 어제 또 재료가 하나 있었습니다. 조남우 회장에서 자사주 매입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것보다 더 확실한 신호가 어디 있겠느냐라는 얘기도 하셨는데요. 한진중공업도 매수가를 약 한 27,800원, 28,000원 조금 못 되는 가격에 사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한진중공업도 오늘 아침 분위기가 좀 강하다면 강할 수 있겠습니다. 27,800원이 아니라 28,700원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래요. 서정함 대리께서 예상을 하셨던 그런 가격보다 오늘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서요. STX 조선해양 그리고 한진중공업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한 매수가 의견 변함 없으신지 다시금 전화를 통해서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자, 서정함 대리 한번 전화 연결을 시도해 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이동하는 중이셨죠? 네네. 네, 오늘 워낙 조선주가 또 이슈고 갭상승 출발하는 바람에 전화를 안 드릴 네네. 수가 없었습니다. 일단 STX 조선해양이 오늘 정말 많이 떠서 출발했거든요. 조정 눌림목 오면 사라고 했는데 눌림목이 안 올 것도 같아요. 한동안은. 네, 어제 그 골드만삭스 영향이요. 오늘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줄 알았는데 지금 오히려 좀 반등하는 분위기로 좀 역전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하기에는 지금도 역시 괜찮은 타이밍으로 보는데요.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시기에는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 STX 조선해양을 좀 단기적보다는요, 중장기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매수하시려면 역시나 한 번 정도 조정을 기다렸다가요. 제가 제시했던 그 매입가 근처에 오셨을 때 매수하시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래요. 지금 좀 부담스럽고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14,000원 정도 때 차분하게 기다렸다가 그 가격 오면 사자. 지금 추격 매수는 조금 부담스럽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역시 한진중공업도 비슷한 의견이신가요? 오늘 많이 뜨진 않았는데. 예, 한진중공업도 오늘 뭐 아침에 좀 약간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한진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제가 그 제시했던 매입 가격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한진중공업 쪽으로 부담 없이 들어가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요. 마찬가지로 중장기적으로는 STX손해랑 한진중공업 모두 지금 매수해도 괜찮은 타임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오히려 STX 조선해양은 오늘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14,000원 기다렸다 사자고 하셨고, 한진중공업은 원래 28,000원 정도 얘기를 하셨지만 28,000원 중후반 정도 때 지금 가격이 형성이 되고 있는데 이 정도에 오히려 한진중공업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셨습니다. STX 조선해양은 대신에 중장기적으로 보셔라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선주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평촌지점 서정함 대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현재 코스피가 1718까지 갔다가요. 1717로 소폭 내려왔습니다. 개인이 거래소에서 900억 정도 사주고 있고 외국인이 100억 넘게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510선 장중엔 일단 터치할 기세네요. 509선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다음 카페 하얀색 주도주 클럽 성기배 대표 불러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장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 좀 듣죠. 예, 역시 뭐 미국 시장에 휘둘리는 국내 정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하루하루 미국 시장에 따라서 급락과 급등, 너무 시장의 흐름이 좀 편안하지 못한 그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역시 뭐 미국 시장도 크게 빠질 것을 염려했지만 일단 다우지수가 상승 반전을 해줌으로 해서 국내 정시도 그에 따라서 갭 상승과 함께 흐름이 다시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상 시장이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고점을 앞둔 시장에서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는 없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자, 일단 업종별로 봤을 때 오늘 자동차 업종이 또 다시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은행주도 어제 또 낙폭이 컸었던 것만큼 반등을 시도를 해주고 있고, 은행이나 자동차 쪽에 대한 의견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시장의 흐름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시장이 이렇게 많이 흔들게 되면 차라리 오히려 매매하는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은 조정이라도 좀 시원하게 좀 주는 것을 오히려 기다리는 그런 편이 되겠는데 이 시장이 하루하루 이렇게 굉장히 급등락이 심하다 보니까 굉장히 마음 자체가 투자자분들이 모두가 조금 움츠러지는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이렇게 급등세를 또 타게 되면은 지금 뭐 매수를 해야 될지 아니면 관망을 해야 될지 뭐 그런 생각들이 모두 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심리적인 요인들이 항상 매매에서 많이 크게 차지하는데 역시 지금 시장의 흐름은 중고점을 벗어난 상태에서 크게 좀 음봉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중고점을 돌파할 때까지는 역시 시장의 흐름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역시 미국 시장 이제 애플 투자 정도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가 실적이 네. 어떻게 나오는가 이것도 염두에 둬야 되겠고 역시 국내 정시의 큰 힘보다는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시장을 좌지우지를 하는데 네. 역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뭐 아직 그렇게 강하지는 않고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 역시 뭐 시장 주도주 삼성전기나 현대차 이런 종목에 대한 의견은 역시 뭐 보유 의견이고 역시 좋은 시점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는 매수 관점은 좀 기다려보자는 그런 의견입니다. 네. 자, 외국인들이 또 섹터별로 보니까 자동차는 사주는데 전기전자는 팔고 있고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대장주가 못 가나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 UBS, 크레딧 스위스 모두 다 매도 창구에 다들 몰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밤에 애플의 실적이 나오는데 삼성전자가 반등하지 못하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팔고 있다는 게 약간 찜찜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조선주가 또 최근 들어서 반짝하고 조선 관련해서도 그때 언급하셨었던 지금 평산이 끼어져 있는 조선 기자재주도 덩달아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요. 조선주 혹은 좀 작은 조선 기자재까지 포함해서는 또 어떤 의견이신지요? 예, 시장 자체는 현재 여전히 상승 추세에 있는 시장은 확실하기 때문에 조금 크게 상승한 종목들도 조금 있지만은 현재 뭐 조선주라든가
이런 업종 중에서는 여전히 아직 상승폭이 좀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매수 시점 자체가 항상 이제 시장이 좋을 때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시장 실망스러운 분위기, 그래서 조금 실망이 오는 그런 가운데서 매수를 노려야 하는 것이 안전한 매수가 되겠고,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볼 때는 항상 시장이 일희일비 하루 올랐다가 하루 빠졌다가 이런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역시 뭐 분할 매수를 한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두고서 분할 매수를 노리는 그런 매매 방법이 적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계속해서 좀 조심하자. 그리고 하루하루 이렇게 장이 바뀌니까 참 그 누구도 참 매매를 잘 하기가 힘이 드는 장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우리 성기배 대표님은 고수시니까 내가 보기에 이쪽 섹터가 제일 위험하다. 내지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는 게 있으면 그거 하나고요. 이거는 좀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 하나. 이렇게 좀 전혀 다른 것 두 개를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개별주 중에서 우리가 네. 좀 조심을 하자 하는 그런 종목들을 보게 되면 그동안 크게 상승을 했던 시장의 이제 개별주 중에서 이제 크게 상승한 종목들을 보면은 뭐 국보나 그리고 대창 이런 종목들이 그동안 개별주 중에서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을 했습니다. 네. 연속 지금 상한가를 세면서 한 300% 정도 이렇게 급등을 하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역시 뭐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는 개별주에 대해서는 역시 항상 아직까지도 지금 조심을 하자는 그런 의견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원자력 테마도 지금 오늘 유무창 정제가 나온 한양 ENG 이런 종목들이 9% 정도 뜨고 이치로 테크가 뜨는데 이게 이제 한 5월달 정도에 원자력 나라호 이후가 이제 발사가 됩니다. 그런 영향으로 뛰고 있는데 항상 소문이 무성할 때는 종목들이 이유 없이 상승을 할 때는 괜찮습니다만은 어떤 이유가 밝혀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재상승에 오르는 이유가 알려졌다면은 항상 투자자분들께서는 좀 조심해야 되겠고, 지금 시장에 대해서 뭐 특히 오늘 정도에서 뭐 대부분 종목들이 좋습니다. 좋지만 특히 마음에 드는 썩 매매를 하고 싶다는 그런 종목은 없는 상태고요. 이제 정권주 같은 경우에는 조정의 모습이 참 좋은 그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정권주 정도는 오늘도 좀 편입을 해서 넘어가겠다 하는데 그런 정권주가 이제 NH투자증권 정도로 한번 꼽아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NH투자증권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차트로 이제는 들어가야 될 때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증권주 중에서 NH투자증권 오늘 제가 듣기로 벌써 두 번째입니다. NH투자증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처음 들으실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차트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NH투자증권 같은 경우에 차트를 좀 올려보겠습니다. 차트를 올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바닥권 탈피하는 종목은 이제 장바닥에는 이런 시점을 찾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의 차트가 보시는 차트가 이제 NH투자증권의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 가격대와 거래량 상태를 비교해 보시면 초기의 상승 국면을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데 이런 상승 국면을 항상 주가는 수급이라고 하는 그런 대량의 거래량 분출 이후에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수급의 상태가 대량의 거래량이 터진 것이 거래량 상태가 한 260만 주 정도 터졌습니다. 터진 이후에 지금 현재 지금 상태의 거래량을 보시면은 좀 확대를 해드리면은 아주 작은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금 현재 평상시에도 못 미치는 그런 작은 조정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종목이 하락을 해도 더 이상 팔 어떤 매물이 없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보고 계시다가 항상 주가는 것이 이제 거래량만 터지게 되면은 거래량만 터지면은 주가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시점이 이미 전고점 상태를 돌파를 한 상태에서 지금 주가가 좀씩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00원 정도 고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는데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렇고 차트의 흐름의 추세적 상승과 함께 그리고 모든 종목들이 큰 상승을 하는 가운데서 정권주는 또 소외된 그런 업종이 되겠죠. 그래서 항상 과거의 대장주인 NH투자증권을 우리가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결론을 한 번 더 좀 여쭤보겠는데요. NH투자증권 지금 사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예,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분할 매수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가격이 11,400원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음 카페 하얀색 투자주 클럽 성기배 대표와 함께 해봤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통화했느냐 투자해오소 시간입니다. 02-3153-2611번으로 저희가 실시간 종목 상담 얘기를 이제 들어보고 있는데요. 또한 저희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요.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 종목 상담 가능하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열심히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전화부터 좀 받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예, RNF, RN 바이오. 네. 예. 자, 그럼 RNF부터 저희가 먼저 해드릴게요. 아니, RN 바이오부터 먼저. 그냥 아, RN 네, 바이오. 그럴게요. 자, RNL 바이오부터 해드릴게요. 얼마 정도의 비중 몇 %신가요? 예, 9,000원에 매입을 했고요. 네. 예, 매입은 작년 8월에 했어요. 예, 그러네요. 그러면 비중이 어느 정도 되십니까? 아, 비중은 한 50%고요. 네. 잠깐 떨어지길래 매입을 다시 해서 평균 단가는 6,000원으로 지금 평균 단가를 낮췄어요. 네. 근데 이제 지금 거의 3,000원 돈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시군요. 예, 예. 예. 참 너무 많이 떨어졌다 싶기도 한데 일단 RNL 바이오 그래요. 저희가 상담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000원에 사셨지만 좀 더 물량을 밑에서 빠졌을 때 늘려서 지금 6,000원 정도의 매입 단가가 잡힌다고 하셨고요. 비중이 또 적지 않습니다. 포트폴리오의 절반을 지금 RNL 바이오로 채우고 계시는데 현재 가격이 3,000원까지 저점 찍고 조금 더 올라왔다라는 것이 지금 기껏해야 3,500원입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네. 네, RN 바이오는 유중에 대한 부담과 그리고 실적에서 외부 감사에서 손실은 나타났습니다. 적자는 네. 나타났고요. 그 후에 하한가 이후에 동종목의 흐름에서 아주 흐름이 지금 하락 추세인데요. 네. 지금은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종목은 당분간은 반등이 좀 힘들겠습니다. 그리고 매수가가 물타기 하셔서 한 6,000원 선에 지금 와가 있는데요. 네. 6,000원 선 같으면은 조금 오랜 기간을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대비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나가 있는 상황인데, 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RNM 바이오는 만약에 4,000원까지 올라온다면은 4,000원, 5,000원까지 올라온다면은 4,800원까지를 보시고 네. 대응하시고, 만약에 동종목이 급락을 맞거나 한다면은 전저점이 3,020원 이탈하면은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또 동종목에 대한 어떤 앞으로에 대한 2분기에 대한 어떤 전망치도 그렇게 좋지 않고요. 네. 그리고 동종목은 좀 이시화에 조금 많이 좀 움직이는 종목이죠. 작은 개별주니까. 네. 그래서 이런 종목은 물타기보다는 만약에 좀 반등 시에는 비중 좀 축소 의견을 드리고, 만약에 3,020원 이탈한다면은 거기서는 일단 빠져나오셔가지고, 예. 물론 지금 손실은 크지만은 가지고 있으면 아픔은 더하다 이렇게 보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얼마 전에 3,020원의 고통도 감내를 해냈는데요. 지금 차트가 또다시 3,020원 쪽으로 다가가고 있는 듯도 어떻게 보면 보여서요. 또다시 전저점을 터치하는 분위기가 나오면 그때는 미련 없이 손절하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반등한다고 해도 4,000원 정도 통과해서 4,800원까지 가는지를 일단 좀 체크를 하라고 하셨는데,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이 아니죠. 일단 비중을 축소하시는 걸로 일단 얘기를 하십니다. 8,000원에 사셔서 지금 겨우겨우 물량 늘려서 6,000원까지 왔다곤 하지만 일단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하기는 어렵겠다라고 냉정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RNL 바이오에 대한 상담을 좀 해드렸습니다. RNF도 봐달라고 하셨었죠? 예, RNF는 지금 정리를 해서요. 네.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러면 RNL 바이오는 충분한 답변이 됐나요? 더 궁금하신 점? 예,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아유, 목소리가 어두우시네요. 그래요.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차트가 안 올라올 때는 저도 참 속상합니다. 지금 아래쪽으로 번호가 나가고 있죠? 예,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냉정한 얘기를 전문가로부터 들어보실 수가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글 남기셔도 저희가 언제나 체크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글에 대한 상담도 받을 수 있으니까 글도 좋고 전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전화 한번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저희가 상담해 드릴까요? 예, 현대중공업하고요. 네.
현대 미포조선요. 아, 두 종목을 다 갖고 계세요? 네. 예, 언제 사셨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언제? 오래됐습니다. 아, 그러면은, 그러면은 수익 구간이 아니실 것 같은데, 예, 얼마에 사셨어요? 현대중공업을요. 네. 40만 원에 샀고요. 네, 40만 원. 현대 네. 미포조선을 30만 원에 샀습니다. 아, 2007년도에요. 예, 그 중간에 어디 갔다 오셨나요? 아니요, 갔다 오진 않았는데요.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예. 현대미포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때 팔 기회가 있었는데요. 네. 40만 원에 그때 팔려고 했는데, 그때는 제가 주식도 잘 모르고, 네. 그 직원한테만 의존해갖고 했었거든요. 예. 근데 막상 그때 직원이 통화를 하니까 너무 전화가 양이 많은지, 그때 통화가 그날 거의 안 됐어요. 아. 그래서 못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전화를 하니까, 못 팔았다면서는 너무 바빠서 전화가 너무 폭주해서 그렇다고 다시 팔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서 나중에 다시 이제 팔으라고 전화가 또 왔더라고요. 네, 다시 손절할 수 있는 그래서- 기회가 온다고 하진 않던가요? 예.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못 팔고 속이 상해서 안 팔을 줄 그냥 놔놨더만 이렇게 네. 돼버렸습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는 이제 그러면은 미포조서 먼저 좀 봐드릴게요. 일단 뭐 30만 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요. 예, 네. 지금 15만 8천 원 정도입니다. 일단 어떻게 네. 하면 좋을지 현대 미포조선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계속해서 현대 네. 중공업도 상담을 해드릴게요. 예, 고맙습니다. 네, 정말 냉정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바쁜 직원에 의해서 충분히 차익 실현하거나 혹은 손절할 수 있었는데 타이밍을 여러 번 놓치신 것 같아요. 좀 화도 나셨고. 네, 뭐 현대 미포 조선이나 현대 중공업의 어떤 그 조선주의 어떤 최근에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세계적으로 선박 온실가스 규제 움직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박 온실가스 규제가 가시화된다면은 우리나라의 조선주는 어떤 경영이 강하다. 네. 왜냐하면은 지금 기술 수준이 거의 세계적 1위의 수준이 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봐서는 앞으로는 조선주는 좀 반등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되고 네. 있고요. 그리고 30만 원 같으면 지금 거의 뭐 반토막 정도 되는데요. 네. 50% 한 40, 한 8% 정도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일봉상의 차트를 보면 흐름을 보면은 지금 뭐 추세적으로 아주 지금 반등이 좋습니다. 반등이 좋고 지금 이 전화 주신 시청장님은 일봉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월봉으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요. 예. 월봉으로 한번 제가 차트를 그려봤는데요. 월봉 흐름에서 보면은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5달 만에 지금 반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반등이 일어나는데 저점 대비 지금 약 한 52% 정도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동종목은 앞으로 반등 가능하나 30만 원까지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릴 것입니다. 만약에 조선주가 아무리 조선주의 어떤 흐름이 좋아도 네. 일단은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동종목이 또 좀 늘림목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만약에 30만 원 정도 간다면은 포인트가 2,000포인트가 넘어야 되겠죠. 네. 지수 포인트가.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잘 아시고 그리고 20만 원권에서는 만약에 20만 원권에 올라오는데 20만 원권에서 만약에 종목이 만약에 좀 흔들린다. 네. 장기적으로 흔들린다. 모멘텀이 조금 안 좋다라는 그럴 때는 네.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고요. 30만 원권까지는 올해 이상 아니면은 내년까지 정도 기다려 보셔야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지금 여기서 50% 정도 올라온다면은 사실 어떤 정말 특별한 어떤 그 호재가 있어야 되고 네. 장기적인 어떤 트렌드를 보시고 만 30만 원 기다리신다면 조금 시간을 좀 두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15만 7,500원 현대 미포조선 저희가 월봉으로 봤는데요. 30만 원에 사셨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20만 원 정도까지 와주고 그다음에 조선 업황이 안 좋네 이런 뉴스들이 막 뜨게 되면은 일단 그때라도 비중을 좀 축소하셔서 손실을 좀 줄이시는 전략을 말씀을 하시고요. 30만 원까지는 난 그래도 기다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다라고 하십니다. 올해 말이나 올해가 이제 지금 4월인데 그렇죠? 네. 예. 내년까지도 아마 기다리셔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결국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서 빨리 수익을 내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포트폴리오를 계속 쥐고 있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보면 또 반대로는 이렇게까지 기다려왔는데 매수가까지 오는 걸 내가 꼭 봐야 되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저희가 20만 원 그리고 30만 원 선에서 두 가지 의견을 좀 드려봤습니다. 현대 미포조선 말씀을 드렸고요. 40만 원에 사셨다고 하셨던 현대 중공업도 저희가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월봉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현대 중
현대중공업은 조선주의 어떤 업황도 있겠지만은 네. 풍력 관련 어떤 거를 또 중국에 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조선주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현대중공업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은 다른 여타 종목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지금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은 좋다 봅니다. 그래서 자 월봉으로 일단은 한번 보여드리겠는데요. 월봉 이 종목도 거의 지금 현대 미포조선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그래서 두 종목의 흐름에서 보면은 이 종목도 거의 뭐 한 40% 이상 손실 나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자, 이 종목도 만약에 40만 원까지 반등을 본다면은 조금 기다려야 되겠다. 이렇게 저 의견을 드리고요. 네. 뭐 손절가는 없고 일단은 제가 동종목도 30만 원대에서 어떤 강력한 매도 물량이 지금 모여있기 때문에 네. 매수가 모이기 때문에 30만 원 선에서는 조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그 그렇다고 해서 생각이 비중 축소인가요? 아니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을 뭐 지금 뭐 비중 축소하라 이런 것이 아니고 네. 조선주가 여태껏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조정보다는 하락이 많았죠. 네. 하락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선주에 대한 업황이 좋아질 것이다라는 어떤 의견을 드리면서 네. 이 종목도 40만 원까지를 보시는데요. 네. 40만 원까지도 이 종목도 아마 지수와 관련 좀 있고요. 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40만 원까지 본다면은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 네, 그럼 아까 30만 원에서 뭘 생각하라? 30만 원권에서는 30만 원권에서 뭐가 많으면 매도 물량이 많다. 그 매물대가 좀 강하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30만 원권에서 좀 밀린다면은 비중 축소 아니면은 뭐 조금 장기적으로 가신다면은 여지껏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40만 원권까지는 조금 반등하기에는 조금 힘이 붙이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증권사에서는요, 목표가를 현대중공업 계속해서 올려잡아서 지금 30만 원짜리 리포트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계속해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데 네. 현대중공업과 미포조선 중에서 언뜻 느낌은 현대중공업이 그래도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가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 현대중공업이 뭐 현대미포조선보다 낫다라는 생각보다는 네. 어떤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조선주 이외에 어떤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상향 조정을 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은 정영환 전문가께서는 이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지 좀 명확하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죠. 저 같으면은 30만 원대에서 흐름에서 좀 약세 흐름이 나오고 조정의 흐름이 나온다면은 만약 조정 같다면은 좀 기다리고 네. 어떤 그 폭락이 나온다면은 30만 원대에서는 솔직히 저는 조금 빠져나오는 전략으로 하겠습니다. 네, 겉봐요. 비중 축소해서 자기가 다시 여쭤보니까 빠져나오는 전략. 예. 이러니까 안 여쭤볼 수가 없네요. 예. 아무튼 뭐, 현대중공업 지금 40만 원에 사셨다고 하셨는데 지금 25만 원대 정도입니다. 25만 원 초반인데 30만 원 정도 되면은 비중 축소 혹은 정영환 전문가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은 다 빠져나오겠다. 손절하고 30만 원 정도에서는 그냥 깔끔히 나오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네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현대 미포조선 그리고 현대중공업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전화번호 02-3153-2611번으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 이 주가가 갈는지 말는지, 손절을 해야 될지, 아니면 뭐 그냥 기다려야 될지 등등의 의견을 지금 이 생방송 도중에 들어보실 기회가 있으십니다. 또한 게시판에 글 남겨주셔도요, 저희가 글 보고 또 전화 상담하기에 앞서서 언제나 그 종목 먼저 얘기를 해드리니까 방송이 끝나도 글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화를 좀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상담 원하세요? 예, 대림산업네. 네, 목소리가 별로 안 좋으세요. 얼마에 사셨나요? 73,000원요. 73,000원이요? 아, 예, 그렇구나. 그 막 횡보하고 그냥 조용할 때 그때 어딘가에 사셨군요. 그때부터 이제 계속 내리기 예, 시작했네요, 막. 예, 예. 얼마, 예. 지금 비중은 어느 정도세요? 한 50%예요. 아이고, 비중도 많으시네. 그래요. 대림산업 지금 75,000원대 횡보하는 그 어느 구간 73,000원대 사셔서 비중이 50%나 되시는데 67,000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정확히 뭐가 궁금하세요? 이게 앞으로 좀 괜찮아지려는가 아니면 기간이 한 얼마나 걸리려는지 안 그러면
매도를 좀 해야 되는지. 그래요. 알겠습니다. 건설주가 뭐 4월 들어서 한 번도 좀 오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짧게 뭐 반등하는가 싶었더니 더 크게 지금 낙폭을 그리고 계속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수급도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대림산업에 대한 의견 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대림산업은 뭐 최근에 원전 수주와도 관련되는 건설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해외 수주에서 어떤 경쟁에서 마진율이 좀 많이 좀 줄어들었죠. 예. 그리고 예상되고요. 그리고 그 아파트 미분양 때문에 대림산업의 어떤 주가를 좀 발목을 잡고 있는데요. 네. 자, 대림산업에 대한 주가는 최근에 지금 7,300원 정도 같으면 최근에 73,000원 같으면 최근에 매수하신 것 같은데요. 자, 매수 단가까지는 올 확률이 뭐 있겠습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73,000원까지의 어떤 반등은 기다리신다면은 동종목의 어떤 그 건설주에 대한 네. 반등이 일어나야 되고요. 네. 건설주의 최대 약점은 뭔가 하면은 지금 미분양, 그러니까 건설주에 대한 미분양 사태 네. 때문에 그런데 얼마 전에 뭐 정부에서 조금 지원한다라는 어떤 그런 책도 나왔는데요. 네. 자,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면은 건설주는 살아납니다. 그러나 그 부동산 경기가 조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도 지금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약세 흐름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은 73,000원까지 보시는데요. 매수가까지 일단은 드리겠습니다. 드리는데 자, 만약에 71,000원, 72,000원권역에서 만약에 동종목에 조금 약세 흐름이 나온다면은 네. 일단은 매도를 하시고 네. 그리고 자 20일 이동 평균선을 타는 시점이 71,000원권입니다. 그래서 예. 20일 이동 평균선을 올라탄다면은 일단 보유하시고 20일 이동 평균선에서 조금 밀린다면은 비중 축소나 아니면은 일단은 거기서 빠져나오시는 전략. 그러니까 71,000원에서 한 7만 매수가까지는 보시고요. 만약에 뭐 강하게 반등이 나와서 네. 건설주에 대한 어떤 모멘텀이 좋은 모멘텀이 나오고 어떤 앞으로 반등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시점이 나오면은 73,000원 예를 들어가 뭐 도달 시에 네. 60일 이동 평균선과 120일 이동 평균선이 만나는 네. 또 골든 크로스 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고요. 만약에 이 종목이 오늘 지금 강세 흐름을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은 반발 매수 심리를 보이고요. 어떤 장기적인 어떤 좋은 어떤 그런 흐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은 매수가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자, 중간에 20일 이동평균선이 걸쳐져 있는 71,000원, 그리고 매수가가 73,000원인데 이 중간 정도 가격에서 일단 이 주가 차트가 좀 갈 것인지 말 것인지 일단 흐름에 대한 어떤 평가가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서 판단이 한 번쯤 이루어져야 이 종목에서 완전히 빠져나올지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지금 차트상으로 오늘 말씀하셨듯이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긴 했지만 지금 최근 들어 그 최저점, 그러니까 전저점을 오늘 말고 어제 또 찍었었단 말이에요. 65,000원까지 정확히 밀렸었는데 손절도 혹여나 손절 라인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은 손절은 안 드립니다. 안 드리고요. 지금은 이제 오늘은 외국인들이 때가 지분을 많이 줄였는데 네. 오늘 외국인들이 좀 사고 있고 네. 또 기관들도 조금 오늘 좀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량은 많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손절 라인을 드린다면은 65,000원 이탈 시점, 네. 65,000원 이탈 시점에서는 손절 라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71,000원, 73,000원 얘기를 조금 애매하게 하셨어요. 73,000원이 매수가인데 71,000원에 만약에 대림산업이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네. 그때 어떤 시그널을 보고 73,000원까지 기다릴까 말까를 결정할까요? 일단은 수급에 대해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어떤 흐름을 보시면서 봐야 되는데요. 네. 동종목은 지금 뭐 개인들은 지금 뭐 좀 많이 좀 물려 있는 상황이고 네. 기관이 최근에 좀 흐름이 뭐 매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관들이 만약에 좀 들은다면은 동종목의 어떤 71,000원권에서 어떤 71,000원권에서 만약에 반등이 안 나온다면은 그때 또 차익 실현 물량으로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그런 시점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71,000원 정도가 20일 이동평균선이 위치해 있는 시점인데 이때 지금 수급에 조금 받쳐주는지 그 수급에 따라서 73,000원 매수가까지 기다릴지 말지를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S상에서 그 수급을 띄워볼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림산업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시간이 10시 20분 정도를 막 지나고 있어서요. 제가 더 이상의 전화 상담을 받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기다리셨던 많은 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전화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은 끝났지만 내일 또 계속해서 이 시간쯤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오늘 못하셨던 분들은 또 저희가 내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현재TV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글 남기셔도 참여할 수 있다는 거 끝으로 말씀을 드리죠. 오늘도 변함없이 정양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720 근처까지 한번 가봤는데요. 지금도 그런 분위기입니다. 1718포인트. 외국인이 장 열린 지 약 한 1시간 반 정도 만에 200억 정도 사주고 있고요. 많이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안 파는 게 어딥니까? 개인이 1000억 가까이 사주는 것 같습니다. 기관은 오늘 계속 팔고요. 프로그램 쪽에서 1300억 정도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사주는 것 같네요. 6포인트 올라서 508, 509포인트까지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성공 투자 기원하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